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 당대표 김기현의 아들이 코인 투자회사 임원이라는 것과 관련 업체에 수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네가 다 팔 차례다 라고 질문을 던진 바 있지요. 이에 곧바로 김기현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답변을 내놨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김기현은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달려드는 모습이 안타깝다. 제 아들이 주식회사 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위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서 억지 논리를 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에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었다.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 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으로 정부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었다. 뭐가 잘못되는 거냐?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다. 다시 말해 제가 위 발언을 할 때에는 아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의 발언이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결혼, 분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봉급쟁이 회사원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저의 아들에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김기현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난 자기 주장만 늘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아들이 언오픈드라는 회사의 일반 직원이 아닌 기업 내 사업을 총괄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마치 일반 평직원으로 취직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또한 NFT 관련 주식도 1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회사 주식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해도 앞에서는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추악한 행태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조사하면 됩니다. 당당하면 조사받아라. 국힘당이 잘하는 말이죠. 말 많은 놈이 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깔끔하게 조사받읍시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은 이재명 대표의 아들 상습 도박과 성매매한 것이 사실이냐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답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미 받을 수사 다 받고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이 추잡한 행태를 보이는데 지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서 지들이 뭐 자신 있다 이런 거겠지요.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한편 자녀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 없이 끝까지 방통위원장을 노리고 있는 이동관의 과거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지난 2019년도에 극우 유튜버 신의 한수에 출연을 해서 과거 보수를 떠받친 몇 개의 축이 있다. 어쨌든 밉든 곱든 보수 언론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전경련, 경총 등 재계다. 진보 정권이 와도 재계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 건드린들 꿋꿋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이 공무원 조직, 경찰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다 무너졌다. 보수 언론에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거보다 컨트롤이 더 심해졌고 종편 제어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하니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다.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 보수 우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보니까 신의 한 수를 보지. 그러니까 논외다 라고 말하면서 영상 말미에는 신의 한 수 구독자가 100만을 곧 돌파되겠지만 거기에 힘을 꼭 보태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는 지상파 안 봐, 극우 유튜버 신의 한 수를 본다라는 말을 하는 자가 방통위원장 자리를 꿰차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이 극우 유튜버 채널들을
공영방송으로 만들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동관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입니다. 편향된 언론관에 대한 사고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죠. 또한 이동관의 자녀 학폭 논란이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피해 학생이 연합뉴스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A씨는 약 10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인 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나를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며 조명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나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 이하 B로부터 사과받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고 뒤에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 피해 내용 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B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를 했다. 그러나 당시의 일부 교사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숨기려고만 하느냐라며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결국 B가 전학을 가게 됐다. 피해 진술 내용은 모두 1학년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작성 시점은 2학년 4, 5월경이라 시간적 간격이 있어 기억에 혼선이 있거나 다른 친구들의 피해 사례와 섞인 경우가 있다. 일방의 괴롭힘이 아닌 쌍방의 다툼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내가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현재도 B와 간혹 연락을 주고받으며 올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내가 피해자였다면 그 당시 전학을 막아달라고 읍소할 수 있었을지 지금도 만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최근 학폭 피해자를 지키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을 상정한 것이고 이 사안은 좀 다르다. 나는 진짜 학폭 피해를 본 다른 분들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상담을 받거나 외상으로 병원에 간 적도 없다. 진술서라 불리는 서류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1년 전에 이미 화해를 마쳤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 이후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등의 연락을 더는 받고 싶지 않다. 제발 일이 마무리됐으면 한다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글쎄요. 피해자가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화해를 했다고 해서 학폭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피해자 C, D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이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들의 관심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또 떠올리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나 행여나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겁박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은 오히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다 보니 더더욱 그럴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이동관이 한 말입니다. 추한 꼴 그만 보이시고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겨냥해서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알아듣기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